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제목은 대출 규제에 막막해진 30대 후반 어디에 투자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인데 627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투자처가 좀 막막하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이걸 제가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우연히 영상 접하게 되어 이후 모든 영상 보고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투자 시에 미리 관심 가지고 찾아볼 걸 하는 후회가 들어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상담글을 남깁니다. 라고 하셨고요. 30대 후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경기도 용인에서 전세로 거주 중에 있고, 자녀는 아직 없으시네요. 계획 중에 있다라고 하셨고, 소득은 일반 직장인은 아니신 것 같고요. 이제 사업자가 있고, 월 평균 저축액 자체가 한 2, 3천만 원 정도 된다. 저축액이 이제 굉장히 많죠. 사업장에 이제 남는 공간이 있어서 유휴 공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여기서 임대료가 한 7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저축액도 굉장히 많고 소득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목표를 보면 15년 이내 순자산을 2배 이상 불리고 싶고 상급지에서 최상급지에 나는 실거주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면은 사업장 부동산 시세가 한 45억 정도 되고요. 여기가 이제 부채가 15억 정도 껴있다라고 하십니다. 한 15억 정도의 순자산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이제 사업장이니까 이건 매도는 할 수 없겠죠. 요걸 이제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입주권이네요. 광명 1구역 입주권을 24년도 4월에 사셨네요. 그래서 분담금 포함해가지고 실투자금이 한 4억 2천 정도 들어갔고, 추가 분담금 해가지고 총 매수가를 계산해 보면은 7억 정도인데, 최근에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한 8억 7천 정도 된다. 준공이 25년 12월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주식 등 현금성 자산이 7억이 이렇게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고민이신 건데, 고민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즉 질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4월 당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광명 입주권을 구매했는데, 현재 해당 입주권 가격이 일부 오르긴 했으나 매수한 지 2년 이내라 양도세율이 높아가지고 비과세 받을 시 입주 후에 2년 이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고민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를 매도를 해가지고 원래 계획은 추가로 자산을 모은 뒤 2년 후 구입 가능한 재개발 중 최상급지 중에서 기대 수익이 가장 큰 곳을 이제 구입할 계획이었다라고 하시네요. 이제 그러던 중에 대출 규제도 나오고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대출 한도도 줄어들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매물도 나오지 않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이제 상황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광명 입주권을 지금이라도 팔고 돈을 합쳐서 입주권 나오는 재개발지 근생 건물을 취득하는 게 맞을지, 취득한다면 최대 어디 정도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재개발 구역 내에 근생 건물, 근생 물건 자체가 입주권이 나오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타겟팅 하셔가지고 이런 지역들을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충분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가 좀 있으신 분이고 많이 좀 알아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은 뒤에 구체적으로 또 근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릴 텐데, 저라고 하면, 제가 구독자분이라고 하면은 광명 입주권을 팔고 지금이라도 좋은 지역으로 이제 바꿔 놓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을 여쭤보셨는데,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을 포함해서 제가 추가적인 지역을 뒤에 영상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안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즉 광명은 비과세까지 보유하고 현재 보유자금으로 추가 재개발 투자한 후에 추후 둘 다 매도 합쳐서 똘똘한 한 채로 가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소득이 높아서 저축액도 높다 보니까 추후에 충분히 뭐 좋은 지역을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광명 비과세까지 기다렸다가 절세를 하고 그런 지역들로 가려고 할 때 동일 기간으로 봤을 때 그런 지역의 시세 상승이 월등히 더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과세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하시고 좋은 지역을 빠르게 바꿔 놓는 게 저는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광명을 들고 계신데 광명에 대한 평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에 보면 1구역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광명 1구역 자체가 물론 이제 절대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절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광명 1구역을 들고 있어도 충분히 광명 1구의 시세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지금 시세가 사실은 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광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구역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이제 광명 뉴타운 내에서도 상급지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문제는 이제 공급 물량이 너무 부담이고, 이 공급 물량이 해결이 되려고 하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 시점에 내가 비과세를 받아서 이제 상급지로 가려고 할 때는 상급지가 대부분 이제 서울의 주요 지역을 지금 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저축액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상급지는 26년부터 이제 공급량이 워낙 없어서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놔줄 수가 없으니까 6월 27일 날 대출 규제를 낸 겁니다. 근데 이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규제가 나온 지가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미 벌써 이제 시장에서는 부작용 등이 나오고 있죠. 이게 전세 대출도 잘 해주지 않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줄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월세가, 고가 월세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강남 아파트 월세 매물이 전세를 추월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627 대출 규제를 잘 보면 사실은 뭐 틈새가 있거든요. 이미 뭐 구독자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 규제는 보시면 주택에 대한 규제죠.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하나도 나오게 하지 않고 1주택자는 뭐 처분 조건을 건다거나 해가지고 대출을 뭐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규제, 그리고 대출 규모도 6억이고 6억을 받게 되면 전입까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규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주택에 대한 규제인데,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주택이 아닌 비주택, 즉 상가죠. 이제 근생을 사게 됐을 때는 이 규제에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샀을 때 그런 지역이 향후에 입주권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을 미리 선점하게 됐을 때 충분히 이제 투자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언급하신 지역 중에 이제 성수 전략정비 구역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성수 전략정비 구역에 올 근생 물건이 일단은 굉장히 귀하고 나오면 물건 자체가 덩어리가 좀 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용산 일대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용산 일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벼운 물건들은 간혹 가다가 좀 나올 수는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일부 금매들이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금매가 바로바로 거래는 안 되니까 우리 상황에서는 이렇게 갈아타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광명을 팔고 이런 지역으로 좀 갈아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 용산 쪽에서 보면은 구역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이제 한남 뉴타운을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구역, 2구역, 뭐 3구역, 한 대략적으로 이제 4구역, 5구역이 있다라고 할 때, 3구역은 지금 관처가 나서 사기가 좀 어렵고요. 2구역도 관처가 낮죠. 관처가 낮기 때문에 여기도 살 수가 없고, 뭐 1구역은 지금 관처가 떨어진 건 아니고 초기 단계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그래서 남는 것들을 봤을 때는 한 4구역, 5구역 정도가 남는데, 지금 보면은 6월 27일 날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4구역, 5구역 중에서 한강변이니까 주택이 아닌, 그러니까 상가겠죠. 상가. 뭐 다른 말로는 뭐 올 근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물건을 샀을 때 우리가 향후에 얘가 충분히
입주권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 단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상가 물건 자체를 잘 골라야 됩니다. 너무 소형 지분을 사게 되면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향후에가 이제 감정평가를 할 텐데 감정평가 금액이 최소 분양되는 평형보다 분양가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제가 매수 물건들을 몇 개 좀 찾고 있거든요. 찾고 있다 보니까 뭐 시세들을 제가 계속 검색을 하니까 뭐 그런 물건들은 몇 개씩 간혹가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매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즉 시세를 보면은 한 20억대 한 중반대 정도니까 이게 대출이 한 50% 가까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뭐 한 12억에서 한 13억의 돈이면 우리 자본으로 이제 매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현재 현금이 제가 봤을 땐 7억밖에 없으니까 광명을 매도를 하고 이런 물건으로 좀 바꿔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용산을 얘기한 이유는 성수 전략정비구역보다는 용산의 한남유탄의 4구역은 이미 시공사가 삼성으로 선정이 됐고 속도도 그만큼 더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입지도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사연자분께서는 30대 부부시고 사업자로 월 소득이 한 2, 3천 정도 버세요. 이게 이제 저축액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은 더 높겠죠. 자녀까지 없고요. 사업장에 부동산이 있는데 요건 이제 매각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현재 자산을 봤을 때는 개인 자산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주식 현금만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뭐 광명의 매도 여부까지 좀 여쭤보신 겁니다. 목표도 보면 15년 내 순자산 2배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는 15년까지는 걸리지가 않으니까 10년까지도 걸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목표 달성이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광명 입주권을 지금 매도해서 돈을 합해서 입주권이 나오는 근생 건물 취득이 맞을지 추천 지역은 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인사이트가 굉장히 있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 답변도 같아요. 광명을 좀 지금 매도를 하고 물론 이제 아깝죠. 뭐 양도세도 좀 많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이라도 자본을 더해서 요런 지역으로 바꿔놓는 게 한 2년, 3년 정도 지나 보면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세 차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지역은 두 번째 질문은 광명을 비과세까지 보유하고 현재 보유 자금으로 추후 갈아타기를 고려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광명 비과세 차익을 기다려가지고 보다 최상급지의 시세 상승이 사실 더 동일 기간보다는 더 가파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팔고 손절을 하고 바로 갈아타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